오버페이는 없다.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는 이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다. 내부 FA 6명이 나온 상황에서 베테랑 좌완 양현종, 1년 45억 원, 과 좌완 개투 이준영, 3년 12억 원, 단 2명만을 잡았다. 양현종은 다소 고가라는 평가도 있지만 프랜차이즈 스타에 대한 대우를 우선시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박찬호, 두산 베어스, 4년 80억 원, 와 최영우, 삼성 라이온즈, 2년 26억 원 등 주축 타자들을 놓친 것은 아쉬웠다. 두 선수 모두 기아가 관심을 가졌으나 오버페이는 없다는 방침을 지키는 사이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타구단에 넘어갔다. 백업 포수 한승택은 다음 시즌 기아의 계획에서 제외되어 이적의 길을 열었다. C등급이라 보상 부담이 적어 예상 이상으로 관심을 받았고 KT 위즈가 4년 10억 원에 그를 영입했다. 기아에 남은 내부 FA는 필승조 조상우가 유일하다. 이번 기아의 마지막 협상 대상이 될 전망이다. 외부 영입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나 현재 눈에 띄는 선수가 없는 실정이다. 조상우와 협상을 진행하며 동시에 외국인 선수 계약 마무리에 집중 중이다. 기아는 이미 조상우 측에 조건을 전달했다. 선수 측의 생각과 간격이 있어 합의를 이루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상우가 몸값을 높이려면 타팀 경쟁이 필요하지만 A등급 보상이 걸림돌이다. 20인 외 보상 선수까지 내주며 영입할 만한 가치는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조상우는 이번 시즌 72경기 출전에 28홀드, 60이닝, 평균 자책 3.90을 기록했다. 팀 불펜 투수 중 홀드는 1위, 경기 수는 2위, 이닝은 3위에 올랐다. 불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분명하나 구속 하락 문제를 결국 극복하지는 못했다. 키움 마무리 시절 150km를 넘나드는 무거운 직구를 던지던 그의 모습은 올해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기아는 정혜영, 전상현, 성영탁 외에 필승조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왼손 필승조 곽도규는 재활을 완료해 내년 복귀가 가능하지만 시즌 초부터 합류하기는 힘들다. 곽도규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최지민과 이준영이 버텨야 한다. 2차 드래프트로 이태양, FA 박찬호 보상선수 홍민규를 얻으며 불펜 자원은 늘려놓은 상태다. 불펜을 보강하려는 팀들은 아시아 쿼터로 일본 투수를 영입했다. 대부분 NPB에서 방출되어 새 기회를 찾는 선수들인데 예상보다 실력 있는 선수들이 다수 K리그로 왔다. 필승조로는 충분한 평가를 받는다. 대부분 20만 달러, 약 2억 9천만 원, 상한에게도 미치지 않는 금액이다. 비교적 훨씬 비싼 불펜 FA에 구단들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조상우가 A등급 제한을 풀려면 사인 앤드 트레이드 외엔 방법이 없는데 그를 영입하기 위해 신인 지명권 2개와 현금 10억 원까지 쓴 기아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자정 이후 차분했던 K리그 FA 시장이 전반적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주요 선수들이 줄줄이 계약을 완료한 상황에서 일주일 넘게 새로운 계약 발표가 없다. 전체 21명의 FA 선수 중 12명이 거취를 정했다. 그중 6명은 이적, 6명은 원소속팀 잔류다. 최근 이적은 12월 3일 삼성과 계약한 최영우였으며 최근 잔류는 평생 타이거즈맨을 택한 양현종, 기아, 이었다. 이제 시장엔 9명의 선수가 남아있다. 나이와 시장성을 고려할 때 최고원은 여전히 우한 조상우라는 평가다. 등급 역시 A등급이다. 기아는 이번 FA 시장에서 내부 FA 6명이 동시에 나와 어려움을 겪었다. 가장 큰 계약이 예상됐던 박찬호가 시작부터 두산 이적, 4년 총 80억을 선택하며 냉랭하게 시장을 열었고 최영우 이적은 구단에 큰 타격이었다. 이제 5명의 처분이 끝난 양현종, 이준영, 잔류, 박찬호, 한승택, 최영우 이적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선수가 조상우다. 예산도 대체로 정리됐을 테니 신속히 마무리하며 FA 시장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박찬호와 최영우에 배정됐던 예산 일부를 조상우에게 전환하면
더 나은 조건의 계약이 가능할 거란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양현종 계약 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계약 소식은 없다. 오히려 양측 모두 지켜보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양측이 대화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차례 협상을 이미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주에도 한번 만나 서로의 입장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서로가 바라는 조건을 대략은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아도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조상우 쪽에서 약간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요구하는 금액 자체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FA 선수들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때 참고하는 기준은 비슷한 수준의 선수들의 계약 조건이다. 최근 2년간의 사례를 살펴보면 김재윤이 2024년 시즌 전 삼성과 4년 총 58억 원에 계약했다. 지난해에는 롯데 마무리 김원중이 4년 총 54억 원에 잔류했고 장현식은 4년 총 52억 원의 전액 보장 계약으로 LG로 이적했다. 올 시즌 이영하는 두산과 4년 총 52억 원에 계약했다. 리그 최상급 불펜 투수들의 시세가 50에서 60억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서로의 경력은 평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조상우 또한 이들에게 뒤지지 않는 이력을 가지고 있다. KBO 리그를 대표하는 마무리로 명성을 쌓았다. 키움에 있었던 2020년에는 33세이브를 기록하기도 했다. KBO 리그 통산 415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3.22를 기록했는데 이는 통산 성적으로만 비교하면 김재윤 3.77, 김원중 4, 88, 장현식 4.87, 이영하 4.71 보다 우수한 수치다. 이런 점을 보면 조상우 역시 그들보다 더 높은 대우, 적어도 비슷한 금액을 원할 가능성이 크며 기아가 수용하기 어려운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그러나 김재윤과 김원중이 FA 전 2에서 3시즌 마무리로 꾸준한 성과를 낸 반면 조상우는 전성기 대비 9위가 약간 하락한 듯한 기록을 보여준 것이 장애물이다. 파는 측은 당연히 통산 성적과 경력을, 사는 측은 최근 성적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는 양측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며 협상이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기아에게 조상우는 필요하다. 이미 전력 손실이 많은 상황에서 그마저 놓치면 부담이 커진다. 올해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여전히 28홀드를 기록한 핵심 불펜이었다. 또한 큰 대가를 지불하고 트레이드로 영입한 자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분간은 조상우의 응답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나서 시장 가치를 크게 올리는 데는 부담스러운 태도다. 조상우 측도 김범수 등 남은 불펜 자원들의 계약을 모두 확인한 후 움직여도 늦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일단 보상 등급이 A라 이적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원소 속팀과 협상이 급물살을 타려면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 구단의 관심이 개입될지도 주목할 만하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 자, 이렇게 기아 타이거즈의 오버페이는 없다는 원칙 아래 펼쳐진 이번 FA 시장의 행보와 남은 마지막 숙제인 조상우 투수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프랜차이즈 스타와의 재결합, 아쉬운 이탈, 그리고 신중한 보강까지. 팀의 철학과 현실 감각 사이에서의 고민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죠. 과연 이 선택들이 내년 시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